안녕하세요. 성격 강사 김영숙입니다. 오늘 성 함께 나누는 이야기, 오늘의 또 고민을 기대하시고 계시죠? 네. 밑에 부제목이 엄마도 좀 행복하고 싶어.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조금 상상이 되실까요? 네. 엄마에 대한 이야기. 우리도 사실은 들으시면서 또 어떻게 공감을 하실지 오늘도 또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례자는 59세이시고요. 굉장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셨어요.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셨고 아들 둘을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자께서 폭력과 또 약간의 그 술, 이제 이런 문제로 이혼을 하시게 되신 거죠. 이제 그러면서 아들 둘은 엄마가 이제 키우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뭐 양육비라던가 여러 가지 뭐 정서적으로 아들이니까 또 아빠가 이렇게 놀아준다거나 뭐 어떤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은 전혀 없으셨고요. 정서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어떠한 도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아들 둘을 키우는 우리 엄마의 삶 대충 생각해 보시면 경제적인 것도 해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하셔서 지금 이혼 기간이 20년이 넘으세요. 그렇다면 뭐 59세시니까 거의 뭐 30대 후반에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신 거고요. 그 과정 안에서도 전혀 뭐 남편의 케어를 받는다거나 이런 상황들은 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아들들을 열심히 이제 경제 생활을 하셔서 키우시게 된 거죠. 당연히 아들들은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잘 자라준 케이스입니다. 잘 자라서 이제 아들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엄마도 남자친구 만나서 재미있게 사세요 라는 이야기를 이미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계속 했었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남자친구야. 그렇지만 왠지 아들들이 그렇게 말해줄 때 뭔가 그래도 기분 나쁘지만은 않은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요즘 이렇게 보시면 사실 59세면 굉장히 젊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혼하고 아이들을 키우실 때 그 상황에서 보시면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부부들을 보시게 되겠죠. 그러면 뭐 부부가 아이들 데리고 여행 가는 것도 보시게 되고, 또는 뭐 아빠가 아이들과 축구하는 것도 보시게 되고, 뭐 농구하는 것도 보게 되고, 그럴 때마다 나는 저렇게 해주지 못하는 결핍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남달랐던 분이신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경제적으로 내가 독립하고 잘 살아야만이 나중에 이 아들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아주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그분의 어떤 뭐 상황은 뭐 아주 뭐 경제적으로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 둘을 다 결혼시키셨고, 물론 뭐 집 한 채씩 해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전세 얻어서 다 내보내셨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본인의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현재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하고 싶으셨을까요? 나도 이제 조금 재밌게 살고 싶어.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시기도 하고, 뭐 친구들 옛날 그동안 사느라고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만나시고 이렇게 재밌게 지내셨어요. 그렇지만 또 나의 결핍된 그 시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주변에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뭐 이미 예전에 친정 식구들은 당연히 재혼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젊은 나이에 한 살이라도 더 젊은 나이에 재혼해라 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때는 또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더 선택하기가 아마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생기고 이제 보니까 부러운 거죠. 약간 부러운 마음도 드시고, 근데 다시 내가 만약에 그 20년 전으로 돌아가도 나는 재혼을 선택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아이들의 행복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선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런데 요즘 굉장히 모임들이 또 다양해지시잖아요. 네. 밴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예전 초등학교 이제 이런 친구 모임도 많아지시는데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께서 이제 본인의 초등학교 친구들 모임에 뭐 어차피 다 우리 같이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시골이라서 친구들 다 모여봤자 30명도 안 되신다고. 거기에 나오는 친구들은 한 20명 정도 되니까 거기에 같이 가자. 너 심심하지 않냐. 같이 가자라고 하셔서 사실은 나의 초등학교 친구들도 아닌데 그 모임에 그날 그냥 참석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그중에 이제 남자분이 훨씬 많으셨던 거죠. 여자분보다. 이제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인사도 하고 또 같은 나이다 보니까 이제 이 초등학교 얘기도 들으면서 또 우리 초등학교 이야기도 하시게 되고 나는 아직 그 모임에 나가지 않는데 나도 그 모임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그날 되게 즐거우셨대요. 오래간만에 내 나이 또래를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건 훨씬 또 다른 즐거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내가 느꼈던 감정들 왜 그때 제가 가끔 놀라는 게 제가 아무리 기억을 해도 제가 어릴 때 수박이 막 500원 이랬던 적은 전 기억이 없거든요. 물론 제가 수박을 구입하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가끔 제가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을 만나신다거나 또는 뭐 저보다 한두 살 많으신데도 우리 동네 수박은 막 500원이었다고 이야기하실 때 같은 시대를 살았던 거 맞나? 아니면 내가 기억을 못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저는 부산이었지만 뭐 저기 강원도 분들을 만나면 진짜 학생 수가 정말 저의 또래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그냥 전교 학생 수가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같은 세대를 살았지만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비교하면서 또 재미있기도 하시죠. 이분도 그날 굉장히 재미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분이 따로 연락을 하신 거죠. 이제 친구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그분도 사별하신 지 5년. 그래서 혼자 지금 지내고 계신 분이시고 그 친구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쪽도 이미 자제들을 다 결혼시켰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살고 있고 정말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되게 설레셨대요.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외부 사람 중에 특히 이성이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주는 것조차가 너무 오랜만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셨대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바로 그 사람이 너 만나고 싶다는데 한번 만나볼래? 엄청 괜찮은 친구야 라고 좋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방 그래 만날래 이 말이 바로 안 나오셨다는 거죠. 뭔가 고민되는 지점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그냥 됐어. 됐어 하고 그냥 거절을 하신 겁니다. 자, 며칠이 지난 다음에 다시 연락이 온 거죠. 직접적으로 그 남자분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럼 나의 전화번호를 내 친구가 알려준 거죠. 그분에게. 근데 이미 연락이 왔는데 친구 연락이 왔더래요. 내가 연락처를 알려줬다. 이렇게. 미리 말해줬으면 알고 있었을 텐데 그냥 바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전화가 딱 오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만 그냥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실은 내가 그날 만났던 누구누구고 그날 이렇게 다시 만나고 싶다고 의견을 전달했는데 거절하셔서 제가 그냥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드렸다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이미 전화를 받았으니 거절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신 거죠. 그래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우리 둘이 만나는 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 친구를 같이 이렇게 만나자 하셔서 아마 만나신 것 같아요. 만나셔 보니까 훨씬 더 재미있고 편안하시게 시간을 보내게 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감정이 생기신 거예요. 되게 점잖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현재 그분이 60대 이제 중반이신데 사별하신 지 좀 되시고 5년 되시고 60대 중반이신데 어떤 가게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여전히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나쁘지는 않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일단은 더 이상의 거절은 하지 않으시고 이제 만남을 조금씩 하신 거예요. 이제 친구 빼고 하시는 거죠. 이제 친구 빼고 우리 둘만 만남을 이어가셨다가 근데 좋은 점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처음 만나면 당연히 좋은 점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좋은 감정이 이미 싹 텄기 때문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거 뭔가가 쉰다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사람이 혹시 실수하는 거 있나 이렇게 찾아보려고 해도 잘 발견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스킨십 이런 것들도 같이 영화 보러 가시다가도 이렇게 쓱 부딪힐 것 같으면 오히려 상대방이 더 먼저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신다거나 이런 액션을 취하시니까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배려하는구나. 이 사람이 막 그렇게 함부로 뭔가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영화관에 앉아 계실 때도 뭔가 이렇게 조심해 주시고 막 팔을 이렇게 하신다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굉장히 접촉을 안 하시면서 네, 얌전하게 영화를 보시는 거죠. 자, 이런 좋은 감정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분한테도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자제분들은 분명히 아들 둘은 엄마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저희는 결혼했으니까 이제 엄마도 남자친구 만나시고 즐겁게 사세요라고 해서 그것을 되게 마음의 위안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당연히 아들한테 기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아들들이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인 거죠. 근데 그래도 그냥 엄마 어떤 분인지 좀 더 찬찬히 알아보시면서 즐겁게 네, 뭐 괜찮아요 엄마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 어느 날 드디어 이제 아무래도 혼자 사신 기간이 굉장히 기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좋은 감정이 생기셨어요. 그리고 이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스킨십이 너무 자유로워지신 거죠. 이제 손잡고 다니는 거 너무 좋고 너무 따뜻하다고 느껴지고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여자라는 느낌이 들었고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막 함부로 하신다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기분이 어떤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런 걸 물어봐 주시니까 예전에 그 배우자 폭력적이었던 그 사람과 너무 비교가 돼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5년의 사별 후 기간이 있으셨고 여기는 20년의 이혼 기간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어떤 성적 관계도 훨씬 더 잘 진행이 된 거고요.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고민을 하시게 된 거죠. 이렇게 좋은데 이제 걸릴 것도 나 하나도 없는데 함께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동거를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먼저 그냥 재혼은 너무 지금 아직은 조금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전에 동거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사실은 이분은 동거란 단어를 쓰신 건 아니고요. 그냥 함께 살고 싶다라고 하셔서 주변 사람들한테 아마 여쭤본 것 같아요. 나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함께 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더니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거를 하겠다고? 라고 이제 단어를 딱 적어준 거죠. 나는 함께 살고 싶어 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동거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는 순간 그래 동거는 동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나 동거를 하고 싶어 라고 딱 단어를 써서 말을 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좀 생각지도 못한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되게 너 얌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동안 아이들 키우면서 너 되게 얌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아주 그냥 토끼 눈을 뜨고 보는 거죠. 내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쵸? 나는 그냥 함께 살고 싶어 라고 생각했는데 말을 했는데 너 얌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되게 너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반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들들에게 했을 때도 아들들한테 엄마 이제 그분하고 너무 이제 사실은 살도 같이 부딪히고 이렇게 함께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남자 여자로 엄마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의 반응이 뭐냐면 말을 안 하는 거죠. 일단 침묵. 그리고 사실 그 침묵이 되게 공포스러운 침묵일 수도 있잖아요. 아, 이 아들들이 불편하구나. 그런데 이제 이미 어머님은 그 말을 했으니까 뭔가 답은 또 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가끔 만나시고 그냥 가끔 여행도 다니시고 그냥 그러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어머니의 생각은 그게 뭐가 다르지? 이제 이 어머니가 말하고 싶었던 건 난 함께 살고 싶어. 여기에는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동거라는 단어가 주는 약간의 불편한 이미지들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거를 빼고 순수하게 나는 그냥 이 사람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상을 같이 누리고 싶어. 이걸 이야기했었는데 거기에 동거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니까 왠지 우리 관계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관계라고 느껴지는 느낌도 있었고 또 아들들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한다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이미. 엄마 그냥 이렇게 지내시면 안 될까요? 자, 거기서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된 겁니다. 주변에서도 분명히 이제 너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아들들 키우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어. 이제 너의 행복을 찾아야 돼. 막 응원해주고 막 이렇게 격려해줬던 사람들이 막상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해보고 싶어. 내가 당장 동거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도 그 말만 해도 어머 얌전한 사람 이런 말이 나오고 저를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시기 시작하셨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반대와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 불편한 시선들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걸 잘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내가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냥 혹시 뭔가 쉬워서 그냥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 것인지 이제 관계에 대한 생각도 하시게 되고 주변의 관계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게 되는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이런 시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혹시 주변에 이렇게 시니어가 되셔서 이렇게 재혼을 하신 케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있으세요? 네. 어떻게 주로 만나신다라고 느껴지셨나요? 그분들은 주로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가 딱 됐었는데 네네. 이제 주위에서 하도 그러니까 합치진 않고 이제 각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합치면 이쪽도 자식이 있고 이쪽도 자식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재산 문제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분란이 있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막 주위에서 들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아까 각자 그 아들 말대로 아들 말처럼 그냥 네. 각자 만나고 가끔 식사나 하시고 영화나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라고 저 그 얘기는 들었어요. 사실 저희 왜 예능 제가 텔레비전 많이 요즘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참 놀라운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달 전에 제가 이사를 하면서 그 전에 텔레비전은 그냥 딱 기본만 나오는 텔레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게 일절 안 나오는 공영방송과 몇 개 아시죠? 채널. 딱 그것만 나오는 거라서 요즘의 트렌드를 조금 읽기가 제가 어려웠었는데 제가 이사를 하면서 모든 채널을 그냥 다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눌러보다 보니까 아까 매칭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참 놀라운 변화들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예능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뭐 매칭하는 거 많이 그때도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너 선택하고 나 선택하고 끝! 이게 끝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예능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면 네 웨딩 촬영을 하고 정말로 이렇게 신경 써서 웨딩 촬영을 하고 신혼여행도 가고 그리고 동거를 해보더라고요. 그것까지 해본 다음에 이제 이 사람과 본격적으로 만남을 이어갈 것인가 그때 다시 선택을 하는 예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와 진짜 많이 변했구나.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젊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 안에서도 한 침대 위에 아직까지
두 사람이 선택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나 저 사람을 선택했어. 그러면 그 공간에 같이 누워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이 텔레비전에서 막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지금 나온 단어들 분명히 이 엄마는 동거란 단어를 쓰셨던 건 아니에요. 사례를 고민하실 때. 그런데 함께 살고 싶어라는 그 문장 안에서 동거란 단어가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요즘 동거란 단어는 예전과는 좀 다른 느낌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제가 질문을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동거, 이 단어가 주는 느낌들이 어떠실까요? 네, 제 생각은요.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의 동거와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의 동거는 좀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동거라는 것이 이제 지금 이 살해자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정말 저도 아들 둘이지만 네, 정말 그야말로 희생을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은데 제가 제 생각으로는 이제는 자식들의 뭐 생각이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와 상대방의 그 감정이나 또 그런 상황이 중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노후에 그렇게 그 상대방과 같이 동거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성적인 관계에 들어가면서 또 뭐 혼인신고도 하게 되고 점점 더 상황이 또 네, 깊어져서 네. 뭐 우리가 젊었으면 다시 또 각자 생활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나이가 든 상태에서 또 다시 또 뭐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러면 이 동거 찬성이실까요? 일단 반대이실까요? 우리 저는- 양자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찬성이다, 반대이다, 어떠실까요? 저는 반대입니다. 일단 반대이시다. 물론 설명들은 이렇게 해주셨지만 일단 생각은 반대의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의 동거와 그렇죠, 시니어의 동거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동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혼 후에 동거 하자. 결혼이란 그 어떤 형식,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동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나는 결혼 전에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동거는 글쎄요, 반대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왕 뭐 하는 거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동거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동거를 선택한 사람들 중에 제가 만나는 뭐 50대, 40대 분들 중에도 동거를 선택하실 때 제일 먼저 그걸 생각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한번 살아보고 대신에 뭐를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동거가 아니라 거기에도 어떤 과정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동거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왜냐하면 한번 살아보면 이 사람의 습관, 이 사람의 버릇, 왜냐하면 저희가 데이트를 할 때는 사실 이 사람이 좋은 점만을 보여줄 때가 많잖아요. 저희도 가면을 하나씩 쓰고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말 제가 싫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가면으로 살짝 위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일상을 함께 하시다 보면 그 가면을 쓰고 있으면 지금 저희 마스크 쓰는 것도 얼마나 답답한데 전체를 가면으로 쓰신다고 생각하셨을 때는 굉장히 답답하신 거죠. 자, 이제 딱 동거를 들어가게 되면 생활 습관들이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침에 늦잠을 자야 되고 일어나는 거 너무 싫고 근데 상대방은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서 막 운동까지 하는 스타일이다. 그리고는 자기 아침에는 대충 뭐 나는 시리얼이나 이런 거 먹어도 돼. 근데 저는 나는 꼭 밥이랑 찌개를 먹어야 돼. 막 이런 거 일상생활부터 그다음에 좀 귀찮으면 나는 그냥 청소 나중에 몰아서 해도 돼. 아니지.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야지. 설거지도 컵이 2개 나오든 숟가락이 3개 나오든 개수대에 뭔가 차지 않더라도 나는 바로바로 해야 돼.
이런 생활의 루틴들이 다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애할 때는 다투지 않았던 일들이 살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싸움의 준비, 자료들이 된다는 거죠. 뭐야,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니까 동거를 선택했을 테니까 어느 정도는 서로 맞춰가는 노력도 당연히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나답지 않게 살다 보니 너무 힘들어지고 어느 날은 이제 그만하자 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헤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전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거의 상처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는 상처가 또 약간 무게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동거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냥 좋아서 너랑 나랑 같이 살자. 우리 이렇게 하면 드라마에 보통 이렇게 끝나잖아요. 옛날 드라마 보면 동화책에도 그런 것 같아요. 공주와 왕자는 역경을 거치고 행복하게 둘이서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동거. 그래서 쉽게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동거를 하기로 했다면 무엇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까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재산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자, 동거를 하기로 한다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준비를 일단 해야 할까요?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남의 얘기만 듣긴 했는데 네. 만약에 제가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면 자식들이 그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혼자가 돼서 그렇게 아까 말씀한 고생을 하고 살아서 이제 엄마가 엄마 재혼하세요 그러다 막상 나타나면 이제 사람이 변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근데 내가 보니까 재산 문제가 제일 크더라고요. 부모가 재산이 있으니까 이쪽도 반대를 하고 저쪽도 반대를 하고 막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하고 나하고 먹고 살 거를 놔두고 네네. 그냥 줘. 나머지는 네. 그렇지. 일단 주고 그냥 둘이서 그냥 동거를 하는 게 어떨까. 일단 뭐 나는 찬성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좋으면 네. 여기서 또 중요한 멘트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나는 찬성은 아니지만 나는 네. 난 그거 찬성을 안 하는데 만약에 네네. 나 같은 성격은 안 하죠. 저는 안 해요. 스타일 자체가.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두 사람이 진짜 좋으면 일단 재산을 분산을 해서 줘요. 주고 두 사람 먹을 거 딱 남겨놓고 네. 둘이 살면 되잖아. 동거를 먼저 딱 생각하시면 우리 보통 젊은 사람의 동거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올 게 없죠. 없으시겠죠. 없죠. 또 이거는 그들은- 자식이 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식이 그 부모 재산을 그렇죠. 놓고 논하기 네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간단하게 하려면 엄마도 재산 주고 나는 내 새끼한테 내 재산 주고 너는 네 새끼한테 네 재산 주고 그리고 둘이 살면 돼. 네. 갑자기 이제 저희가 토론장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젊은 사람의 동거 안에서는 그들은 또 요즘은 이렇게 통장을 만들어서 생활비, 뭐 같이 쓰는 돈 이런 것들은 딱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모습들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혼자 막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왜 예전에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서 데이트 비용을 더 내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더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의 젊은 친구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어떤 자금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서로 동의하에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하는데 재산이 시니어 부분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제가 이 질문에 사실은 그분이 생각하시는 동거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재산이 걸린다. 아마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재산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동거를 하기로 한다면 무엇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할까? 제가 이렇게 어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 주변에 이렇게 또 비혼인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쭤보면 제일 중요한 건 재산보다 먼저 나오는 것은 계약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통장을 만들어서 같이 쓰는 것처럼 생활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곳에서 동거를 시작할 것인지 뭐 나의 집, 너의 집 아니면 새로 어떤 집을 만들어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동거를 시작할 것인지 그다음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가족들에게는 적어도. 자, 그런 과정을 충분히 한 다음에 동거가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재산보다도 더 먼저. 네. 그래서 나중에 재산은 분명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일단 뭘 생각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일단 두 사람이 그 동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냥 좋아하니까 우리가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그냥 산다기보다는 거기에도 규칙이 있다는 것, 거기에도 어떤 약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먼저 하시는 거죠. 저희가 결혼할 때 사실은 뭐 어떤 약속을 하시고 결혼하셨을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우리 결혼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니까 결혼해요. 그리고는 그냥 열심히 결혼 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동거는 왠지 이런 어떤 약속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아직까지 사회 속에서의 어떤 책임감, 결혼이란 건 사실 책임감이 그 결혼식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혼인신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책임감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고요. 동거는 내가 막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조금 저 뒤에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먼저 동거를 하기로 생각하면 그 책임을 또 같이 따라와야 되니까 여러 가지 또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런 것들, 가족들에게 또 어떻게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 이제 이런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질문이 더 있습니다. 동거 후에 미래에 예상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생각엔 그래. 만약 시작하면 네. 좋은 점보다 더 시끄러운 점이 많아질 것 같아. 둘이 좋아서 한 거잖아요. 네네. 뭐 자식들이 어쨌든 반대를 뭐 말로만 뭐 오케이지 속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두 사람만 좋아서 한 거였기 때문에 수많은 더 시끄러운 소리와 주위에 많은 말들이 오가겠지. 만약에 헤어진다 해도 그 뒷소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두려움이 네, 두려움이 네, 있겠죠. 예상될 아무래도. 수 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잘 지내시다가 뭐 재혼으로 가시겠다. 예를 들어 그러면 또 그때부터 재혼에 대한 고민을 또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더 재혼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어떤 형식적인 것들이 더 필요하잖아요. 정말 재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재혼을 예상하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연인으로 헤어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부담스러운 동거를 한 후에 헤어짐에 대한 걱정도 역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우리 왜 가끔 뉴스를 이렇게 장식하는 사건 사고를 보실 때 네, 동거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헤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는 거죠. 뉴스에 나오는 그 사건 사고를 보실 때마다 동거는 아직까지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미래 예상되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또 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서로 누군가가 마음에 이제 불편함이 느껴져서 이제 이 동거를 그만하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 이혼하는 것처럼 이 동거를 어떻게 딱 끝맺음을 할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것도 그 약속 안에 함께 기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재혼까지 이제 나갈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추후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막 안 돼요라고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침묵,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오, 얌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설득의 방법이 필요할까요? 일단 설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가족들한테 설득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동거에 찬성하는 쪽인데, 아들이 엄마의 삶을 일생을 봐왔는데 봤을 때 우리 엄마도 좀 여자로서의 행복한 그런 걸 이제 누리셔도 된다 말은 했는데, 막상 좋은 사람이 나서 동거를 하겠다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아빠, 네, 자기 맞아요. 아버지부터 네. 먼저 생각하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 하지만 또 아들도 엄마도 하나의 여성이고 또 혼자의 삶을 충분히 누릴 행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들도 엄마가 동거를 한다면
찬성해주고 지지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행복할 권리. 사실은 뭐 행복할 권리가 나만 있는 건 아니죠. 아들도 엄마의 이 동거 결정에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사실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왜 반대하지? 왜 나를 이렇게 얌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불편한 시선을 줬을 때 이들이 걱정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 한번 물어보셔야 되겠죠. 아마 분명히 그 기본에는 나를 정말 걱정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에 대한 그리움? 근데 여기 지금 아빠는 사실 폭력적인 아빠였기 때문에 그리고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전혀 소통하지 않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있었겠지만 엄마로서의 이미지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엄마를 엄마로 바라보는 느낌? 그러니까 여자로 바라본다기보다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 엄마로 그냥 계속 있으면 더 좋겠다. 그냥 뭐 누구 만나시는 건 사실은 그렇게 뭐 불편하지 않은데 동거라는 과정을 형식적인 걸 하시면 조금 우리 엄마가 마치 좀 엄마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불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한 사람으로서 엄마가 엄마로서도 아니고 여자로서도 아니고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아들에게 조금 더 어필을 하실 부분도 분명히 있으시고요. 또 아들 입장에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분이 어떤 분인지 아직까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또 똑같은 불편함을 또 겪으면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들과 내가 만나는 그분을 자주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분명히 줘야 된다는 것이죠. 방법 두 가지 일단 해결해 보고요. 재산의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건 또 제가 법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그것은 일단 사실 파트너의 어떤 재산 상태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셔야 되고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전에 좀 처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단 동거한다고 해서 뭐 너의 재산, 나의 재산을 합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생활비 안에서 서로 어떻게 금액을 이렇게 배분해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것을 생활비로 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일단 필요하시겠죠. 거기서 막 전체적인 나의 재산을 공개해야 될 이유는 사실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세 가지의 방법을 조금 써보시는 것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반대하니까 기분 나빠가 아닌 거죠. 충분히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만남의 상대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동거하는 건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남편하고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제 헤어지신 거고 이 사람이 정말 나하고 잘 맞겠다. 앞으로 내가 이 사람하고 20년이든 30년이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게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보고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네네. 그래서 주위에 너무 개의치 않고 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재산이나 그 부수적인 문제가 무지하게 많겠지만 그런 것들은 서로 의논하면서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행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아마 사례자분께서 요 내용들을 다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아마 다 같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맞아, 나도 이런 걸 고민했었고 또 이런 나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왔을 때 되게 힘이 되실 것도 같고 또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남의 상대를 선택하는데 우리가 왜 자녀분들이 이렇게 데이트한다던가 이럴 때 너 누구 만나? 너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막 궁금해 하시잖아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더니 오히려 아이들이 나에게 막 궁금해합니다. 엄마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은 뭐 하시는 분이야? 자,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이 사례분도 그냥 뭐
바로 뭐 동거를 결정하시는 그런 단계를 거치신 게 아니라 시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아이들에게 나의 이런 데이트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이번에 여행을 어디도 갔다 왔고 또 어디도 또 가보고 싶어. 갔더니 너무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공감을 다 하셨는데 중요했던 거는 이 동거란 단어에서 딱 걸렸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동거를 지금 불편해 하시는 분도 두 분, 네. 편해 하시는 분,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두 분.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분에게 답을 드린다기보다는 이분이 충분히 이 과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행복감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맞아 내가 고민했던 부분과 비슷하구나 또 이런 느낌들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사실은 이런 반대 때문에 힘든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물론 재산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 반대를 하는 중심에는 아마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 인정하시고 지금 당장 가족들의 지지를 받고 막 동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그래 나도 조금 더 뭔가 고민하고 또 선택할 때 누군가를 선택할 때 조금 더 나도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되시는 어떤 것들을 조금 기억해 보시면서 천천히 그러면서도 어쨌든 관계는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왜 우리 같이 이렇게 일상을 누려서 행복한 것도 가끔은 있지만 가끔은 살짝 거리두기도 또 행복을 주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급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가족들과 그들도 행복해야 되고 나도 좀 이 선택을 하는데 행복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가족들과의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